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주간 뉴스쇼 울산콕콕의 진행자 김정호입니다. 오늘 제25회 방송이고요. 그동안 2주간 빠지셨죠? 네, 잠시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얼굴이 복지다. 네, 남구의원 최덕종님께서 이번 주도 한 주간의 울산 주요 뉴스를 훑어주실 거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의 뉴스를 딱딱 풀어서 딱풀 뉴스 진행하고 있는 최덕종 남구의원입니다. 예, 2주간 빠진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천만인 서명운동하느라고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관계로 좀 천만인 서명운동. 무슨 서명운동이죠?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꼭 필요한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시작을 해서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했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주요 뉴스. 예, 그러면 네. 그 천만인 서명운동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자료 화면이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처음부터 네. KTX 이야기부터 할까요? 예, 네. KTX 이게 지금 KTX 이음 그리고 KTX ITX 마음인가? 이게 네. 두 개가 한꺼번에 내년 초부터 이제 울산에 개통이 되고 태화강역은 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정차역으로. 네네. 그런데 KTX 이음 정차역이 남창역과 울주군에서 남창역을 지금 이제 원하고 그리고 북구에서는 또 부울산역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1월 말까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탈락한 혹시 지자체가 생기면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국토부가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이번 주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북울산역을 지지하는 북구와 남창역을 하는 울주군의 지방 행정이 낭비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은 그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정차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국토부나 코레일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 너무 짧기 때문에 그쵸. 태화강역은 어차피 정해진 거고 거기에서 두 군데 하나를 번갈아 하더라도 너무 이제 9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KTX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근데 또 두 역에 사시는 또 그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파장이 지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락하면 이거 추진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 이게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도 그렇고 또 태화강역 같은 경우는 ITX 마음까지 그다음에 KTX 이음까지 두 개 다 정차하기 때문에 아마 북구하고 울주군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게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 구울산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북울산역이나 남창역에서 그 태화강역까지 이렇게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빨리 결정이 돼가지고 정해져야 이런 뭔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두 지자체 주민들이 안정을 찾는데 결정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 예, 이번 주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 측에서 핑퐁처럼 서로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지자체 네, 알겠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다음 소식은 지금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미디어 파사드 설치 사업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울산시 전체 지자체가 지금 의회마다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 파사드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11월 2일부터 16일 동안 울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맹탕이었다. 행정사무감사 이런 지적이
굉장히 우호적인 경상일보, 울산 매일신문에서마저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꼽는 게 아직까지 6월 달에 결정됐어야 될 울산 시의회 의장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 시의장 못 뽑았어요? 예. 11월 달에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네. 또 갑자기 중앙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네. 후보 둘 다 사퇴하게 만든 바람에 김종섭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야, 직무대행 그분은 개탔네요. 네, 아주 풍운하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문제가 되는 게 그 의장 수행 비서가 의장도 없는데 월급을 몇 달 동안 그 또 수당을 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 야, 이게 진짜 우리 돈 가지고 그러니까요. 일을 안 하고. 그 의장 선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온통 팔려 있어가지고 시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 요구는 역대 최대로 많이 했다고 떠들었는데 막상 행정사무감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단 하나도 이슈화 시키지 못하고 송곳 같은 질문 온데간데 없고 기존에 했던 질문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읽는 또 물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의장 선거의 어떤 영향이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김두겸 시장 라인이 또 있어요, 시의회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의 공천 같은 관련돼 있으면은 칼끝이 무뎌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 22명 시의원 중에 20명이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예. 시장은 또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이고 예. 안 그래도 그 환경 자체가 예. 뭐 송곳 같은 질문을 기대할 수도 없는 환경인데 예. 그 와중에 의장 누가 하냐 이거 아직 못 정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 신문에서도 뭐라 하냐면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을 대의기관으로 보내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라고 우호적인 경상일보마저 이런 사설을 썼어요. 강하게 한 만큼 그만큼 아주 이게 맹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년 의회는 가장 큰 사업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고 또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걸 소홀히 했다는 거는 시민들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이렇게 자, 우리가 그럼 제가 견제를 질문 못했다. 하나 할게요. 예. 그러니까 시는 22명 중에 그렇죠. 20명이 국민의힘이라면 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구는 지금 8대 6입니다. 국민의힘이 8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6명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뭔가 송곳 같은 질문 같은 게 나왔겠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남구의회랄지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총국 같은 질문 또는 뭐 대안 제시 이런 게 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예산 규모도 작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뭐 공도장이 뭐 몇십억짜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이야기. 그렇네요. 예, 그리고 대안 제시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뭐 남구회 같으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게 있었냐면 보훈단체 있잖아요. 네. 6.25 참전용 그게 15개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명절 때 그리고 보훈의 달 3번 그 보훈 가족들에게 보훈 단체장이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분이 와가지고 10,000원짜리 상품권 받기 위해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마제에 너무 많이 숨어 있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보훈단체장들의 그 힘이 너무 막강하고 또 그 구청에서도 그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저와 또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써가지고 전액 다 현금으로 앞에 뭔가 막 하고 본인 자랑하시는 거네.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작은 부분들이 구의회는 일어나고 있다. 네. 또 뭐 수어 통역사를 뭐 의회 할 때 좀 이렇게 세워달라 뭐 이런 거. 그 언론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한 건데 구의회는 이런
조금 보면은 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지적이 되고 시의회는 좀 규모가 큰 게 지적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의회도 그렇고 각 기초 단체들이 예산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의 기간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세수가 뭐 올해도 30조가 덜 거친 바람에 지방으로 내려온 보조금이랄지 교부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그 와중에 울산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한 것 중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료화면 미디어 파사드. 네. 근데 이 미디어 파사드가 근데 뭐예요? 근데 미디어 파사드란 말은 건물의 중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그래서 건물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큰 건물 전체가 광고판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야간 경관 조명 또는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큰 이제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그 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이 미디어 파다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93억이 이렇게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그나마 다른 것들은 별로 지적사항이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예산도 많이 중앙에서 깎여서 내려온 상황에서 소상공이랄지 민생 예산에 투입하기보다 이런 보여주기식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야, 이게 금액이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뭐 세종시랄지 광주 또는 뭐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했지만 고장도 자주 나고 또 효과가 미비해서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채워놓지 않는 채로 이 통예산 93억을 딱 예산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자신의 치적을 이렇게 한다든가. 예. 사실 그 미디어 파사드를 예를 들어서 건물 중앙에 울산시청이다. 엄청나게 크게 만약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담길 내용이 컨텐츠가 예를 들면 뭐 깍꿍불상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기업체에 네. 홍보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뭐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중요한 게 시청 그 주위가 삼산동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유동인구가 그렇죠. 많다거나 네. 뭐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있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네요. 예. 돈을 80몇 억이나 들여서 예. 다른 뭐 하여튼 그 우리가 낸 돈을 잘 관리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그걸 또 시청이나 의회는 또 공직자 감시도 의원인데. 하고 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니 지금 보면 뭐 법인세 깎아주고 하여튼 세수 결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다 토탈하면 100조 가까이 지금 될 네, 예정이라고 100조도 하는데,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내려올 예산 진짜 써야 될 예산 못 예.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줬던 예산까지 지금 뺏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시는 이번에 최초로 5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북구, 남구, 울주구 막 이런 각 지주처 단체에다가 시에서 내려주는 또 교부금이 있거든요. 조정 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구만 해도 거의 신규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큰일이네요. 예, 자, 그다음 그렇습니다. 거기 예. 최덕종 의원님 나오는 그 자료화면 같이 한번. 예, 그 다음에 볼까요? 뉴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촉구 서명 운동을 지금 울산시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덩치 크게 나오는 저분 예, 얼굴만 복지가 아니라 몸도 복지인데요. 어떻게 딱 또 그 사진을 골랐는지 우리 사진을 수십 장 올렸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울산시 7개 이제 센터를 만들고 18일 동안 시민들 반응 어때요?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12만 명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래 12만 명이면 울산의 10%가 넘는 이제
엄청난 진보당도 5만 이상 예, 했다 그랬죠. 예, 좀 겹친 숫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아니 100만 인구에 110만 인구인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 뭐 이렇게 아동들 빼고 한 10몇만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17만 그렇죠. 가까이. 그래가지고 반응을 보면은 한 50대, 40대부터 이렇게 가족을 동반한 분들, 특히 이제 미래 세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들 또 어머니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빨리 끄잡아 내려야 한다 하면서 와가지고 사인을 해주시는데 20대 또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정치보다 어느 날 제가 그 축구장에 그때 한번 거기 가서 펼쳐봤는데 거기 정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젊은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두는 것처럼 제가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리고 또 60대 이상 분들은 또 이게 욕을 하고 간다든지 또 이제 반대로 이재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법적인 상황을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막 고함을 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에서도 지금 기자회견 했었죠. 27일 날인가 해가지고 5천 명이 넘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아니 지금 보면 이제 뭐 세수 결선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엄청난 위기고 뭐 소매 지수가 10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거의 뭐 어떤 뭔가를 바꿔보자 이게 아니라 일단 1차적인 생존이 목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지금 우리가 휘말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가지고 그 생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앞으로 삶이 이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또 생때 같은 아들들을 또 그런 전쟁에 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중요한 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놈들, 윤석열 포함 군대도 안 갔다 왔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음에 어떻게 더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이번 행정 사무감사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너무나 14일까지 또 14일까지 그 예산 심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두 번째 게스트 분께서 빨리 나오시려고 싶어서 빨리 나오시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빨리 제가 나가겠습니다.